오빠 살려줘. 성희가 애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딸이 아닌데. 나한테 오빠가 어딨어?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때문에 오빠가 죽어도 된다는 거니? 네가 간을 안 주면 네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성희는 이제 죄책감으로 다시 은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31회는 은호가 자신에게 접근한 성희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드디어 깨닫고 극심한 배신감에 치를 떠는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던 은호는 줄곧 성희를 의심했던 지혁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엄마의 말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성희 사이에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어 은호는 깜빡잠이 든 사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유라야 라고 자신을 부르던 쌍둥이 오빠의 존재를 흐릿하게나마 기억해냅니다. 잠에서 깬 은호는 곧장 지혁을 찾아가 자신이 품고 있는 의혹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은호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청주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은호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려던 순간 성희는 그 의지를 꺾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인 네가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계산된 연기인 거죠. 은호가 잠시라도 흔들리기를 기다리며 성희는 계속해서 독을 떨어뜨립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해줘야지. 네가 안 해주면 네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성희는 서서히 은호를 가스라이팅해 갈 듯합니다. 그동안 은호를 찾았다고 말했던 성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그 이용이 안 될 듯하자 죄책감으로 다시 올가매려는 계획된 연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성희는 영라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혼식을 하게 됐다고 기쁨에 차서 이야기하지만 영라는 박진석 회장 앞에서 태연하게 거부합니다. 아빠, 저 그 사람이랑 뽀뽀를 못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예상치 못한 이유에 박진석 회장은 순간 당황하지만 곧바로 딸 편을 듭니다. 싫으면 하지마. 안 해도 돼. 화가 난 성희는 방으로 따라가 영라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약혼식을 하게 될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 상황 속에서도 영라는 약혼식 있게 저신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 무서운 독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은호는 지혁과 함께 자신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청주 보육원 원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원래 은호가 있던 곳은 파주 감나무 보육원이었고 큰 불이 난 뒤 아이들을 청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호의 옛 이름은 유라였다는 사실까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전에 있었다는 파주의 감나무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또 충격적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독한 여자가 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순간 은호의 얼굴은 굳어버립니다. 그동안 생모에게서 들었던 잃어버렸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딸이었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절망적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원장은 과거 엄마라 주장한 여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두었는데 불에 타다남아 흐릿하게 남은 종이 조각을 찾아 은호에게 줍니다. 은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자 또다시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은호가 바나나를 싫어했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버려지던 그날 어린 은호는 바나나 먹고 있음 데리러 온다면서 손에 쥐어졌던 작은 바나나 한 개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실의 조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혁은 건강검진이 적합성을 미리 알아보려는 그녀의 수작이었다는 짐작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알아봅니다. 성희의 접근이 친모 이혜정이 아니라 간이식 적합검사를 위한 접근이었다는 사실. 병원에 찾아가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자료는 멀쩡한데 특정 MRI 파일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빼낸 거죠. 병원장과 성희 사이의 미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맞춘 은호는 마침내 성희를 사무실로 불러 마주합니다. 성희는 태연하게 설득을 시도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불에 타다 남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희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절대간 안 줘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30년 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호의 해방선언이었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건 결국 두 번 버려지는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 앞에 서게 된 그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지혁의 마음은 더 아려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버렸던 생모에게 또다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은호가 간 이식을 거절한 뒤 죄책감에 흔들릴까봐, 또다시 성희에게 휘둘릴까봐 지혁은 조용히 은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희는 강호에게 은호를 설득해주는 조건으로 거액 10억 원을 제시합니다. 강호는 이를 거절하겠지만 이 장면은 성희가 이제 합리적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듯합니다. 다음 회, 이제 우진이 성희가 찾았다는 공여자가 지은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진은 성희를 원망하며 수술 거부하게 될 겁니다. 31회는 이렇게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동시에 그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배후의 그림자까지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성희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은호의 삶을 뒤흔든 마지막 퍼즐이 뭔지 다음 회차에서 밝혀질 진실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조용하지만 가장 설레는 러브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재와 수빈의 이야기죠. 성재는 수빈이 조언해준 덕분에 유럽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 신발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성재는 바로 수빈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 수빈 덕분에 나왔는데 이건 꼭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하나 갖다 줘야지. 성재는 신발을 핑계삼아 수빈의 집 근처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배를 누르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때 마침 돌아오던 수빈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성재는 어색하게 이거 네 덕분에 나오게 돼서 그래서 하나 주려고. 이거 주러 왔어? 자신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신을 주러 왔단 말에 수빈은 냉정한 척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순간 성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는 수빈을 붙잡아 와락 끌어안아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의 수빈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모든 걸 깨닫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역시 성재 오빠도 날 좋아하는구나. 수빈은 그 포옹의 의미를 단번에 읽어냅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성재에게 100일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성재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들리라고 내미는 새끼손가락에 그만 콜이라고 걸며 화답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빈은 그 사실이 너무 좋아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성재는 덜컥 사귀기로 약속해버린 것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수빈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회에서 은호가 자신의 쌍둥이 오빠가 우진이란 걸 알게 되면 또다시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될 듯합니다. 또한 이제 영나의 일상을 알게 된 성희는 영나가 이렇게 변한 게 지완 때문이라고 생각해 지완을 해고시키려고 하는데요. 영나는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연인이 되기로 한 수빈과 성재는 어떤 달달한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